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 이 화제의 법령은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답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존재하던 관계법령이 국민의 안전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했음에도 한국의 산업재해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작게는 50명, 많게는 300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산업재해 사망자의 수는 이러한 답변을 훌쩍 뛰어넘는 2200명이 넘죠. 여기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영균 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이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커버가 불가능한 세월호와 같은 안타까운 시민재해가 발생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영균 씨 사망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2020년 1월 16일 일명 김영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8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이 제한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0년 9월 김영균 씨가 사망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당 사고 발생 2년도 되지 않아 하청업체 운전기사가 무게 2톤의 스크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본따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04명의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었던 세월호 사고와 1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피해자가 95만 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안타까운 시민재해의 발생도 중대시민재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노동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산재 근절을 위한 법 제정 국민행동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대정부 시위를 이어가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왔고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의당에서 강은미 의원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죠. 시위와 서명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론과 정치권의 지지를 받아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서명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이 2020년 9월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 확산의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38명이 사망한 이천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입니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 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단식 논쟁을 포함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과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경제단체, 갈등 속에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시간은 흘러만 갑니다. 마침내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법률 공포 1년 후에 시행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3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7일 그 유예 기간마저 종료되어 50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저 역시 과거 작은 규모이지만 한 제조업체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이 법 자체가 주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업할 수 있을까? 이 법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실상을 들여다보면 무언가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의식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부담 자체가, 그리고 이 부담이 주는 의식의 변화가 이 법의 가장 큰 효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법의 제정 배경을 다시 살펴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업재해 사건들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제정되었습니다. 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 시행 후 수백 건의 사망사고 중 실형 선고는 단 한 건뿐입니다. 그저 이 한 건에 모든 매체가 집중되어 노출되기에 그 규모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저는 사업주와 관리자 그리고 실무자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수행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형과 같은 무서운 처벌을 피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애초에 사고를 예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